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후 2시에 구속 적부심 열린다는 얘기 물론 이미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지만 지금은 체제 전쟁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지금은 제2의 6.25 전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6.25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칼로 결국 우리나라를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6.25입니다. 이것을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역전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막아냈습니다. 근데 그 막아낸 다음에도 사실은 쟤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군의 주둔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강력한 반공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반공 의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미군이 주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트남 꼴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는 반공 의지가 확실해 가지고서 누구나 공산당이 위험한 것을 알았고, 저 북한이 잘못된 국가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소련이 또 잘못된 공산주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교조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이승만을 갖다가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가르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를 갖다가 아주 공산 독재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공산 독재자보다 더한 가장 나쁜 독재자로 가르쳤습니다. 즉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을 갖다가 일제에 부역한 사람으로 오히려 매도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미국에 불종한 사람으로 또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천고역적의 반역자 이런 식으로 몰았습니다. 쟤들이 왜 그렇게 뭡니까? 쟤들은 원래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원하는 놈들이 아닙니다. 원래가 북한 체제로,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랬던 놈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을 제하고서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다가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근데 저놈들은 남한의 정부를 수립한 그것을 역적행위로 봅니다. 그것을 매국행위로 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전체 총선거를 치르려 했죠. 한반도 총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저놈들이 그걸 막아가지고서 저 북한 지역을 갖다가 불법으로 점령하는 바람에 그냥 남한에서만 합법적인 정부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놈들이 남한에서 합법 정부를 세우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사상 폭동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의 정부를 세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 북한 김일성 그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남한도 여기에 오히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놈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합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놈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본질은 체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체제 전쟁이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벌써 20-30년부터 쟤들은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쟤들의 준비는 우리나라의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워낙 강한 그런 어떤 반공 의지로 저들의 침략, 저들의 야욕을 갖다 분쇄하는 바람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있을 때까지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노무현 정부 오면서 저들이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갖다가 사실 장악했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 와가지고서는 국정원이 완전히 틀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이 좌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선원이라는 같은 놈들, 이놈들이 사실은 반미 운동권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국정원을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들어가서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장악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야곱야곱 검찰과 경찰, 법원도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원래가 옛날부터 이 좌파 판사가 많다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지식인들 중에서 좌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말이죠, 그 월북한 놈들도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이면서도 좌파인 거예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좋은데 똑똑한데,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 돈으로 따지니까 뭐 얼마 안 되네. 그렇죠.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이놈들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러면 난 북한 같은 나라면 이렇게 똑똑하면 북한에서 만약에 그 김일성 밑에서 또는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밑에서 공산당 총 간부하면은 거기서 최고로
돈도 제일 많고 또 신분도 제일 높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유시장이라는 게 별거 좋은 게 아니네. 내가 판사 해봤자 박봉에 시달리는데 저 다른 놈들은 말이야 무슨 이상한 거 해가지고서 돈 벌어가지고서 막 그냥 띠기땡까 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놈들이 말이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강남 좌파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돼요. 근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가 판사가 된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지가 검판사가 됐지. 북한 같으면 성분이 나쁜데 되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는 성분을 따져가지고서 성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 해먹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식으로. 그래서 지금 법원에도 좌파가 많이 또아리를 틀었고 이 법조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이런 데에도 이 나쁜 놈들이 또아리를 틀었다는 거지. 특히 경찰대학도 심각한데요. 보통 경찰대학 간 애들이 공부는 좀 하지만 집안은 좀 어려운 애들이 같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불만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경찰 간부가 됐으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의 녹을 먹은 거 아닙니까? 경찰대학은 누가 가르쳐준 거야? 국가에서 가르쳐준 거잖아. 국민의 세금으로.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똑똑한데 말이야. 나도 뭐 공부 좀 제 집안만 더 괜찮았으면 말이야. 나도 대학 교수도 되고 무슨 뭐 판검사도 되고 그랬을 텐데 야 이거 나 경찰대학 나와가지고서 뭐 이거 경찰 해봤자 박봉에 고생만 하고 야 이거 이런 어떤 놈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 불만 세력이 되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는.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혜택을 입은 사람이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어느 조직이든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피해 망상자들이 좌파들이 많고 이 좌파 피해 망상주의자들이 사실상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고 이들이 저 북한 주사파 세력과 연계되면서 이제 오염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아주 위험한 좌파가 많이 생겨났다는 거지. 특히 권력을 가진 좌파, 돈을 가진 좌파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놈들이 지금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있게 해준 이런 체제를 전복시키는 살모사, 쉽게 말하면 살모사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다는 거지. 지가 국민의 도움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모사죠.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겠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법원에서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순영이라든지 뭐 실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번에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걔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탑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가 이 분리의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은 그거는 왕정이지, 황제지. 황제가 다 갖잖아요. 명예도 갖고 신분도 제일 높고 돈도 제일 많고, 그것은 황제정이나 왕정에서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이 공화정에서는, 우리 또 민주정에서는 나눠 갖는 거예요. 너는 권력을 가졌으면 돈을 가질 수 없는 거야. 네가 돈을 가졌으면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거야. 나눠 갖는 거야. 돈도 너가 100억을 가졌으면 나도 10억은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자율적으로 분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실도에 의해서 분부가 결정되게 만든다 이거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불의의 타격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지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 경쟁을 하되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처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국가에서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와준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멋진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체제 전보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국가 세력을 우리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 전쟁이고 제2의 6.25 전쟁 중이라는 말을 우리는 명심하고, 제2의 6.25 전쟁에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다시 해가지고서 승리해야 되겠죠? 렛츠고 파이팅!